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감정 중 하나인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화를 내고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화는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을 다루는 일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동시에 더 큰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죠. 화라는 감정은 가끔 불쑥 찾아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갑작스럽게 차에서 끼어드는 운전자, 약속을 잊어버린 가족, 혹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는 친구와의 순간 등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조금 더 참을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화를 다스리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크고 작은 상황에서 평화롭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더 많은 공감과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듣고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의 삶을 조금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화를 바로 표출하지 말고 숨을 고르세요. 우리는 흔히 화가 나면 곧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난 상태에서 바로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심하게 말했을까? 라는 후회가 뒤따르기도 하고 그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잠시 멈추기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멈추냐고요? 우선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숨을 깊이 고르면서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숨을 가다듬는 몇 초의 시간이 감정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감정이란 불처럼 번질 수 있지만 우리가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불씨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손자의 실수에 화가 났던 할아버지의 이야기. 70대의 박 할아버지는 결혼할 때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오래된 유리병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유리병은 그분께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어느 날 손자가 그 유리병을 실수로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화를 내면 손자가 얼마나 놀라고 상처받을까? 라고 생각하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자의 얼굴을 보니 어린 손자는 유리병을 깨뜨린 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함에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이었죠. 박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다정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나도 어릴 때 실수 많이 했단다. 손자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며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 라고 말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오히려 자신이 어린 시절 실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날 두 사람은 그 유리병보다 더 귀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 이후로 박 할아버지는 화가 날 때마다 이 경험을 떠올리며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자는 실수를 통해 책임감과 배려를 배우며 더욱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숨을 고르고 멈추는 작은 습관이 우리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갈등은 대체로 자신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볼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한 행동이
부당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감정은 더욱 격앙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사람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깊이 들여다본다면 화가 자연스럽게 누그러질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황, 감정, 그리고 의도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을 넘어 상대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사연, 남편의 잦은 약속 취소에 속상했던 아내의 이야기. 65세의 이 여사님은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전국을 여행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오랜 세월 함께 일하며 자녀를 키웠고 이제야 비로소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여행 일정을 계획했는데 남편은 약속을 자주 취소하곤 했습니다. 한두 번은 남편도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횟수가 늘어나자 이 여사님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나랑 여행 다니는 게 그렇게 귀찮은 거야? 라고 속으로 불만이 쌓였습니다. 결국 어느 날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죠. 하지만 남편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사님은 남편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무언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 남편의 일상과 건강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자주 피곤해하며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오래된 허리 통증 때문에 장시간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사님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아? 약속을 자주 취소한 것도 혹시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물었고 남편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 내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장거리 여행이 겁나더라고. 이 여사님은 남편을 원망하기보다 그의 건강을 더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가까운 여행지를 찾기로 하고 장거리 대신 근교에서 소소한 여행을 즐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고 아내는 남편의 솔직한 고백에 안도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단순히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진실을 알 수 있었고 갈등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자세는 화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사례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60대 초반으로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와의 말다툼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김 씨에게 있어서 거의 가족 같은 존재였기에 이번 갈등은 더욱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친구와 다툰 후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리고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 천천히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공원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주변 자연을 바라보니 마음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혹시 친구도 나처럼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화가 나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마친 김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그는 미리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차분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통해 김 씨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어서 미안해. 내가 한 말을 듣고 나도 상처받았던 것 같아. 친구는 김 씨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고 자신도 그날 있었던 일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오해를 풀고 한층 더 깊은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산책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이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일상에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화를 푸는 나만의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화를 다스리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삶을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관계와 마음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방법, 숨을 고르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화를 푸는 나만의 방법 찾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실질적인 삶의 도구입니다. 숨을 고르는 것은 감정의 홍수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순간적으로 치솟는 화를 가라앉히는 일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이 작은 멈춤의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자세는 나와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 넓은 마음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화를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통해, 누군가는 창작 활동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는 명상을 통해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자 신에게 맞는 방법을 실천하며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소개한 사례들을 돌아보며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화는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통해 우리의 하루가 더 행복하고 고요한 빛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